그럼 이제 이왕 금액 얘기 나온 김에 이렇게 네. 좀 테크트리라고 해야 될까? 네, 책에 네, 네.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이긴 한데 네. 테크트리별로 좀 추천해 주실 만한 상품군? 아, 네. 뭐 이런 게 그렇죠. 있을까요? 작품군? 원래 미술품이라는 것이 장점이 저는 굉장히 많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네.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가 거주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미술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벽에 걸어두는 사실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주가 아니란 말이야. 하지만 그런 것 치고는 가격이 너무 높다는 게 단점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다양한 경험을 하려면 매번 많은 금액을 태울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은 망설이는 부분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낮은 금액으로 할 수 있게 다운사이징을 좀 하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다운사이징을 하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환금성은 좀 더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대, 100만 원 언더로도 시작할 수 있는 부분 저는 미술품 투자라고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아트 토이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파나 같은 경우에도 파나는 제작 기법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오프셋 파나라고 대량으로 찍을 수 있는 파나 제작 기법도 있어요. 그러면 원화랑도 거의 비슷한 퀄리티의 프린트를 눈에서 보고 즐기실 수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원화를 봤을 때 이런 느낌이구나. 그리고 좀 더 소장하고 있으시다가 또 나중에 매도를 하셔가지고 그럼 내가 뭐 이 정도 금액이었지만 좀 더 키워서 조금 더 보태서 나중에 이 작가 판을 사보자. 이 작가의 작품을 사보자. 이렇게 하면 점점점 파일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금액이 작아도 이게 너무 적분스럽게 질문을 드리긴 하는데 네. 금액이 작아도 시세 차익이 날 수 있습니까? 그럼요. 그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책에도 소개를 한번 했었는데 어떤 블로거가 물물교환으로 무엇을 해보는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머리핀 하나를 물물교환을 한 거죠. 누구랑도 뭘 바꾸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블로거가 뭘까 성공했냐면 2층짜리 농가주택을 사는 것까지 성공한 거예요. 저는 근데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비록 내가 산 건 오프셋 하나의 뭐 김창현 선생님 작품이지만 이걸 정말 더 자꾸 바꿔나가다 보면 어느 날 내가 김창원 선생님 원화를 가지고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해보는 거죠.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도 저도 있고요. 김한기 선생님이라든지 정말, 이완 그럼요. 선생님이라든지 충분히 저는 예를 든 것뿐이지만 지금부터 시작하면 대가의 작품 이미 너무 이제 높아지긴 했지만 10년 후에 또 그런 반열에 드는 작가들을 지금 우리가 판단하고 구입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너무 슈퍼스타가 된 그런 김한기, 뭐 이완 선생님이 있지만 사실 저희가 건드릴 수 있는 영역까지도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죠. 우리 초보니까. 그럼요. 그러면 좀 10년 앞서서 이렇게 샛별이라고 해야 될까? 좀 그런 분들이 이렇게 좀 찾아낼 수 있는 방법, 눈에 딱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항상 아쉬웠던 게 미술시장에서는 정보의 불평등? 이런 것들이 항상 존재한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아직도 뭐 어느 시장이든 다 사실 그게 있죠. 하지만 미술 시장에서는 내가 이 작가를 어떤 아주 뭐 건강한 씨앗이다 혹은 지금 되게 시작이 좋다라고 판단을 하려면 이 작가가 어느 만큼 적극적으로 자신을 알리고 그리고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갤러리나 아트페어 참가하고 있는지 전시가 어느 정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가격도 파악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정말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는 서울옥션이나 K나 이런 곳에 가서 옥션의 레코딩 가격을 확인해 보는 거. 그리고 요즘에는 해외 어떤 플랫폼을 이용하면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거래가 노출이 가능한 모든 거래 가격들을 다 이렇게 업로드를 하고 있는 사이트도 꽤 있어요. 막 그런 것들. 그리고 K아트 프라이스 약간 이런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이 작가가 어느 정도 가격에 레코딩이 되고 있다, 어느 정도 팔렸다, 그리고 요즘에는 낮아졌다, 높아졌다 이런 것들도 대략적으로 알 수 있거든요. 시세. 네, 그럼요. 그래서 이 작가가 지금은 경단 상태구나 이런 것도 좀 알 수 있고 이 작가가 이 시리즈 후로 지금 뚜렷한 뭐 활동을 하고 있지 않구나 이런 것들도 조금 가늠해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저는 미디어로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요즘에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이런
그런 것들 통해서도 작가들이 꾸준하게 자신을 알리고 있거든요. 아, 그러네. 근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아무리 내적인 내공을 쌓는 중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이 작가가 자신의 지금 작업에 성실하고 성의 있게 임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아트 토이도 지금도 하세요? 네.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되게 좋아해요. 오. 저는 영화도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영화도 분명히 본인이 더 좋아하는 장르가 있겠지만 어떤 스타가 어디 나온다고 보시잖아요. 그런 걸 똑같다고 저는 보거든요. 미술시장도 비슷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작가들이 다양한 재료들로 작품을 만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트토이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아트토이가 되게 순기능을 한다고 생각하는 건 무턱대고 우리가 원화를 살 수 없고 요즘에는 판화도 되게 비싸게 발매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트토이는 그 작가가 범용으로 모두가 즐기기를 바라면서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친구들도 이 작가를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이 원화를 갖기는 어렵지만 아트토이 정도로 내가 즐길 수 있어 하면서 되게 좋은 미술의 경험을 하게 만드는 그런 기능도 저는 아트토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그리고 작가의 입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똑같이 판화나 아트토이도 똑같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아트테크로서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런 아트토이나 이런 거는 집에 있나요? 아니면 뭐 사무실에 이렇게 전시돼 있나요? 사무실 전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아주 잘 이렇게 포장되어서 집 안에 이렇게 햇빛 없이 이렇게 넣어놓는 경우도 있어요. 짱 박아 놓으셨네요?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약간 그거는 즐긴다기보다는 좀 묵혀놓는다 이런 느낌인가? 그리고 제가 한 아트토이를 하나만 갖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개 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가격이 좀 저렴할 때 사놓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3개를 사서 3개를 다 갖고 있는 건 지금 나중에 2개 정도 팔았을 때 하나 정도 내가 갖고 싶은데 이럴 수도 있고 근데 그렇죠. 그게 원화는 좀 불가능하고 판화도 그렇게 가격이 너무 높거든요. 근데 아트토이는 좀 가능한 가격이니까 처음 발매가가 30만 원 정도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좀 저렴할 때 사놓으면 나중에 이걸 500만 원, 1000만 원에 팔 수도 있는 건데 지금 그 가격에 하나를 더 구하려고 하면 나중엔 되게 어려우니까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네네네. 저렴할 실제로 때 저도 그런 경험도 있고 복수로 사서 네네. 하나 남겨놓고 네네 그렇죠. 그러면 저는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림도 경매로 많이 사시나요? 경매? 네, 경매 있죠. 그게 미술시장에서 유통 구조를 따질 때는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크게 거기를 경매를 3차 시장이라고 불러요. 3차 시장. 혹은 2차라고도 하는데 왜냐하면 일단 갤러리 아까 앞서 말씀드린 갤러리가 1차 시장이라고 했을 때 이미 경매는 발매가 아니라 누군가가 소장했던 작품을 내어놓는 중고거래 시장이에요. 근데 부동산과 미술 작품이 되게 비슷한 점 중에 하나가 프리미엄 형태로 간다는 게 되게 비슷한 형태거든요. 그래서 미술 시장에서도 발매가 된 처음의 갤러리가보다는 경매가 대부분 높은 경우가 많아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럼 잘못된 선택을 하신 거죠, 그분은. 그런데 내가 얼마 샀으니까 내가 잘 보고 즐기고 우리 집을 잘 이렇게 보관해놨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를 하시는 거죠. 근데 내놓는 사고 팔고 전시를 해서 출품을 해서 최고가 가격을 부르는 모든 형태를 시스템을 경매에서 해주기 때문에 위탁도 하시고 거기서 경매 낙찰도 받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경매로도 낙찰 경험 있으세요? 네, 저도 해봤는데요. 호가제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패들 이렇게 드시죠. 넘버 적혀 있는 패들 드시면서 내가 얼마에 호가 단위에 내가 적정한 가격이라 생각하면 드시는 형태로 구매를 하게 되시는데 일단 경매가 수수료가 좀 높은 편이에요. 미술 시장이 되게 좋은 반면에 수수료가 조금 높은 편인데 높게는 해외 옥션 같은 경우는 25%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1억짜리 금을 사면 2,500만 원이 수수료로 나가는 거예요. 너무 많이 나가는데? 근데 물론 그게 내가 어느 정도의 가격에서 매출을 일으켜준 고객이다 혹은 그러니까 VIP 고객이다 라거나 하면 수수료율이 되게 많이 인하가 되거나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어떤 큰 굴지의 옥션은 그 당사에서 낙찰받은 작품은 뒤에 스티커를 붙여줘요. 그 작품이 거기서 샀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 스티커가 25%짜리 아니냐고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게 이 경매회사에서 작품을 처음 받았을 때 이 작품이 위조이냐 아니냐, 전시력이 어느 만큼 있냐, 뭐 이런 것들을 아주 리포트를 세세하게 해요. 그래서 이 작품은 우리 경매회사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작품이겠다라고 인정받은 거라고 비슷하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이 해외 소더비나 크리스티에서 낙찰받은 작품이라고 하면 조금 더 인정해주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위조가 최소한 아니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봐야죠.
한국 옥션도 마찬가지고. 경매로는 뭘 받으셨어요? 경매에서는 사실 저도 여러 번의 경험이 있는데 판화도 있었고 원화도 있었고 아트토이도 있었고, 근데 요즘에는 점점 다양해졌어요. 되게 폭도 넓어지고,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다양한, 그리고 매주 열리는 위클리 옥션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가격대가 되게 합리적으로 낮아진 경우도 있어서 100만 원대 작품도 구매하실 수 있고, 아니면 한국에서는 메이저라고 하고 해외에선 이브닝 세일이라고 하는데, 저녁에 정말 우리가 보는 막 이렇게 막 드시고 하시는 그런 거는 가격대가 아무래도 가장 높은 옥션 자체에서는 그런 작품들이 주로 거래되는 현장이라고 보시는 게 맞죠. 어떤 느낌이냐면 경매 이렇게 딱 하면 왜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네. 다들 이렇게 멋있게 딱 이렇게 막 입고 이렇게 멋있게 들고 이러잖아요. 네. 노스페이스 잠바 입은 사람 없어요. 가면 네, 막 몇 억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무래도 그게 영화니까 조금 더 연출된 부분이 있겠지만, 실제로 저도 느꼈을 때 이거 거의 무슨 내노라 하는 분들 다 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에 약간 위압감을 저도 비슷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예전에는 경매회사에서 경매를 하기 전에 이 작품이 실제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게 프리뷰라고 하는 전시가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우리가 뭐 10월 10일 날 어떤 경매가 있을 예정이다라고 하면 그 한 열흘에서 한 2주 정도 되는 날짜를 앞두고 충분히 경매에 임하실 수 있게끔 작품을 충분히 보고 레포트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그 프리뷰라는 하는 전시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경매를 위해서 도록이 와요. 이번 경매는 이러이러한 작품이 실립니다라고 하는 걸 보고, 이거 작품 내가 되게 마음에 든다 라고 하면 이걸 실물을 봐야 되잖아요. 왜냐면 작품은 무조건 실물을 봐야 되거든요. 그쵸. 매각 물건 명세서 보고 그럼요. 실물 가서 보는 거지. 우리도 임장해보는 것처럼 가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서 이 작품이 크랙은 혹시 없는지, 혹시 내가 못 봤던 이런 색깔 생각보다 어둡네, 좋네. 요 색깔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프린트가 다르기 때문에, 혹은 사이즈가 생각보다 크다. 뭐 이런 것들도 조금 가늠 볼 수 있는 가장 되게 중요한 기회거든요. 그래서 프리뷰를 보시고 작품을 했을 때 이제 거기서 이제 문의를 하는 거죠. 내가 이 작품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경매 어떤 수순을 밟고 그냥 경매에 임하실 수 있는 이제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꾸준하게 하시다 보면 이 작품이 어느 정도의 시장성을 갖고 있구나, 경매에서 어느 정도 가격에 이제 충분하게 거래가 되고 있구나, 이런 것도 좀 파악하는 좋은 방법이 되는 것 같아요. 경매도 괜찮네요. 왜냐면 이게 스펙트럼이 일단 수십억 몇 억만 생각하다가 일단 그리고 경매에서도 낙찰이 될 만한 작품을 내놓죠. 이게 내놨을 때 유찰될 만한 작품들은 내놓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주로 경매 자주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작가는 시장성이 충분하게 있구나, 내가 나중에 반면에 사서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수요는 있겠구나, 황금성이 이 정도는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조금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